2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호재가 발생하면 아시아 증시는 동반 상승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죠. 딱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G20에서 미국과 중국은 거의 안 만날 것처럼 인식이 됐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통화를 함으로써 한번 만나자라는 것을 확정을 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상승하고 있고요.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해 종합증시 1.5%, 홍콩 항생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2.4% 넘게 오르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5% 정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못지않죠. 1.2%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상승을 주로 이끌고 있는 요인은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일 텐데 오늘 외국인의 굉장히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원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중만 하더라도 원화 약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었는데, 자,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 만에 8원 넘게 달러 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지금은 1175.8원까지 내려온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이런 시장 가운데에서도 급등하고 있는 몇몇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급등주 따라잡기에서 거론되는 종목들 수익이 좋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 들리더라고요. 오늘 급등주 중에 하나 꼽았던 게 덱스터인데요. 지금은 급등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해버린 상황, 1.36% 상승입니다. 한 6%까지 뛰어오르는 흐름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지각 특수효과 기업입니다. 영화나 요즘 광고, 드라마까지도 이 특수효과 적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업인 덱스터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스탈 연대기 같은 경우도 그 세트장이 이 지각 특수 효과로 인해서 5배 이상 커지는 이 화면을 담았다라고 하니까요. 그 역시 덱스터가 해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덱스터, 중국향 매출 증가 기대감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일단 오늘 장은 지금 1%대 상승입니다. 두 번째는 한독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제넥식과 이 코넥신 상장사인 툴젠의 합병 소식이 전달되면서 제넥신의 최대 주주인 한독이 오늘장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꼬리를 달고 있네요. 3만 원 넘게 올라갔다가요. 지금 상승 부분 조금 반납했습니다. 7.65% 상승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넥신과 툴젠의 만남으로 인해서 툴제넥신이라는 새로운 합병 법인이 생긴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한독이 그 수혜를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네요. 28,150원 진행됩니다.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세 번째는 플랜티넷입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했다가 지금은 한 25%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27.7% 상승이 되겠네요. 글로벌 사이니지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이 글로벌 사이니지 시장에서 점유율 22% 이상을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와 과거 계약 체결했던 매장 사이니지에 대한 계약 체결 이력이 있는 플랜티넷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장 단숨에 급등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00원대였는데요. 지금 7,000원권 바라보고 있네요. 6,960원에 거래됩니다. 플랜티넷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눈에 띄는 종목들 들여다봤고요. 이분과 골라내야겠지요. CK 주식투자연구소 최영동 대표입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 종목 저희 제시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예. 대표님 마음에 쏙 든 종목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한두 번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플랜티의 현 시간으로 27.89% 강한 상승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서서 언급하셨듯이 한독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급등세가 좀 이어졌지만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은 그런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봤었을 때는 좀 가장 안정적인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플랜티넷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언급하셨듯이 새로운 모멘텀들이 좀 불거졌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큰 광고판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요. 플랜티넷뿐만 아니고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후발주로 올라섰던 이 플랜티넷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독 같은 경우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독은 그 제약바이오 종목군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했던 폭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오늘자에 대한 제넥심, 트레전에 대한 흡수합병 부분들은 상당히 좀 유의미한 상승 흐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 덱스터인데요. 오늘 이 세 종목 중에서 조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덱스터라는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덱스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 세 종목 대비해서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오히려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급등 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추세적인 움직임들, 그러니까 기존에 움직여주고 있는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 12월 달에 기점에서 4,345원이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올해 3월 달, 그리고 4월 달, 5월 달, 그리고 이제 6월 달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작년도 12월 달에 대한 저점 구간들, 그리고 1월 달까지 한 7,000원대까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1개월에서 2개월여 기간 동안의 조정세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레벨업이 좀 이루어지면서 9,000원대까지 올라서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4월달, 5월달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9,000원과 7,500원대에 대한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조금 교과서적으로 좀 움직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예상 실적 자체를 매출액 한 182억 정도, YOY 기준으로 100% 이상의 성장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YOY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계단식 상승, 그리고 4월달, 5월달 상당히 좀 잘 버텼던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효과 쪽에서는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쪽, 특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수주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의 실적이 조금 더 고무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 부분들일 것 같아요. 동사가 워낙 많은 사업을 해주고 있고 특수효과를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사업들이 영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영화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들일 수 있는 부수익 부분들이 부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1차적인 성장 흐름들, 그리고 2차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굉장히 좀 큰 폭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엿볼 수 있는 좀 성장성들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박스권 돌파에 대한 움직임들은 오히려 나머지 두 종목군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끊어낼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2분기 실적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들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이 세 종목 중에서 덱스터라는 종목을 한번 좀 뽑아봤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덱스터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최영돈 대표가 보고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종목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을 오늘 골라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저와 이 시간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시스템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좀 뜨거웠던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9년도에 포문을 열면서 OLED라는 종목군들, 섹터군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저 역시도 그러한 섹터에서 굉장히 좀 큰 수익을 좀 냈었던 기억들이 좀 있는데, 2분기 들어서면서 그닥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쉽게 말씀해서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LG 쪽이라든지 삼성전자 쪽에서 OLED 대화면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연시킴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실망 매물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입니다. 자, 4월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만 원대에 대한 초반대 지지가 확인이 되면서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이연 부분들이 제기됐었던 부분들이 하반기에 들어서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실적 부분인 것 같습니다. 1분기,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았던 상황들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되면은 앞서 덱스터라는 종목은 2분기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성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좀 반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OLED 장비에 대한 부분들, 투자 모멘텀들이 재개됐을 때 OLED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수주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빠르게 개선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폴더블 쪽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폴더블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시가 됐다가 취소가 됐다가 다시 한번 또 지연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지만 올해 2019년도 하반기에 폴더블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마무리가 이루어지면서 실물 자체가 시장에 좀
투입이 됐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성장성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히려 지금과 같이 1차적인 바닥을 확인해주고 주가에 대한 반등 흐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눌림목 공간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1선에 대한 하위 이탈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M자형 파동에 대한 완성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자에 대한 양봉 흐름들 그리고 오늘자의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유의미한 평가가 이루어져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트를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다중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2만 원대 초반이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1차적인 반등 흐름도 좀 나와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21선에 대한 눌림목 구간들이 확인이 돼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마 최근의 수급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꾸준하게 좀 바닥권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평단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서 우리가 대응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 부분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000원대까지 1차적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 라인은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21선 이탈하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22,000원 설정해 드리면서 오늘 덱스터뿐만 아니고 AP 시스템 구조적인 성장 흐름들 하반기 이후에 성장 모멘텀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AP 시스템 한번 꼽아봤습니다.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2,000원으로 저희 기억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AP 시스템까지 체크를 해주셨네요. 급등주 따라잡기 오늘의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최영동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